생각을 정리하기 이전에, 분석하려 애쓰기 이전에,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설명하려 하기 이전에 어떤 집이 이미 당신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집도 가장 논리적인 집도 아닌,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용히 당신의 주의를 끄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집의 이미지는 내면의 자아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집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세상에 대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친밀감, 안전, 통제, 자유, 변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미지를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본능적으로 집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벽이나 창문 혹은 건축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 구조의 반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은 당신이 삶과 관계, 심지어 당신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속도를 늦출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숨을 고르고 5채의 집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어떤 집이 미묘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편안함, 호기심, 차분함, 설렘, 혹은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진실을 잘 드러내는 선택은 우리가 즉시 설명하고 싶지 않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집이 없습니다. 각 집은 서로 다른 심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집은 세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서와 명확함에 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따뜻함과 정서적 안전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장, 야망, 혹은 변형의 이끌림을 느낍니다. 또 다른 이들은 겉모습 너머의 평화, 의미, 깊이를 갈망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지금 당신의 어느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집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영원히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면 상태, 필요, 주의, 혹은 보여지기를 원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각 집은 상징적인 거울로서 탐구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즉시 알아볼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 반응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종종 편안함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집을 선택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선택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심리학, 상징, 그리고 조용한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것은 이 공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함께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조, 명확성, 그리고 통제를 중시하는 분들이 선택한 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집을 선택했다면 단순하고 깨끗하며 미니멀한 이 집을 선택한 당신의 내면 세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구조를 더 가치 있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집은 질서의 언어를 말합니다. 직선, 통제된 공간, 방해 요소가 거의 없는 환경, 모든 것에는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처럼 당신은 삶이 정돈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며 명확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혼란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이 집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통제가 곧 안전이라는 것을 일찍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구조는 피난처가 됩니다. 루틴, 계획, 논리, 그리고 자기 규율은 당신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감정적인 둥기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불안정하거나 시끄럽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당신이 중심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신뢰할 수 있고 집중력이 있으며 자립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은 압박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내면에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을 때조차 당신을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정서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선호하고
상황을 이해한 후에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더 조용한 무언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미니멀한 공간은 어수선함을 위한 자리를 거의 남겨두지 않으며 때로는 취약함을 위한 자리도 거의 남겨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저분하거나 강렬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깊이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리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정감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닫힌 문 뒤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독립심은 강점이자 동시에 방패가 됩니다. 이 집은 당신이 자주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면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만약 내가 조금 놓아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신에게 있어 성장은 구조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정서적 개방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느끼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질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인간적이게 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집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머리는 명확성을 추구하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는 숨 쉴 수 있는 허락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음 집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구조에서 벗어나 따뜻함과 정서적 연결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조가 그들에게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아의 다른 부분이 보여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집으로 이끕니다. 만약 따뜻하고 친숙하며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두 번째 집이 당신을 끌어당겼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통제보다는 연결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 집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식사, 대화, 웃음, 그리고 조용히 함께 있는 순간들을 암시합니다. 이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종종 정서적 안전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할 장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해받고 환영받으며 정서적으로 안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이 집에 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감이 중요합니다.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은 당신에게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강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방 안의 감정적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선택 뒤에는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양육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헌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세부 사항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전통, 공유된 경험, 그리고 정서적 연속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과거는 당신이 쉽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와 교훈, 그리고 감정적 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또한 섬세한 긴장을 드러냅니다. 소속감이 중심이 될 때 분리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 역할 또는 한때 당신에게 목적을 주었던 감정적 유대감을 놓아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는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은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당신 자신의 필요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로 대체되어 배경으로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따뜻함을 쉽게 주지만 죄책감 없이 그것을 받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위로가 되지만 경계를 정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장은 더 차가워지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속감이 자기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자아의 희생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연결을 잃지 않고도 필요와 한계, 그리고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집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또 다른 부분은 온전히 당신만의 비전으로 형성된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조용히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미묘하지만
끈질긴 호기심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 집으로 이끕니다. 만약 대담하고 현대적이며 눈에 띄는 세 번째 집이 당신의 주의를 끌었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움직임과 확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주변에 묻어가지 않습니다. 돋보입니다. 그 선들은 의도적입니다. 그 존재감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종종 당신이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깊은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당신에게 중요합니다. 정체는 숨 막히게 느껴집니다. 이 집에 끌리는 사람들은 보통 비전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즉 미래, 경력, 정체성 혹은 진정성, 잊고 스스로 선택한 느낌이 드는 자신의 버전을 구축하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것을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안전지대는 당신을 오래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이 선택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독립성, 자기 표현, 그리고 진보를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타인이 기대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한계는 협상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규칙은 유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길이 불확실할 때조차 적응하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또한 내면의 압박감을 드러냅니다. 정체성이 성장을 중심으로 구축될 때 속도를 늦추는 것은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휴식은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멈춤은 비생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추진력으로, 즉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 진화하고 혹은 자신과 타인에게 증명하고 있는지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은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움직임을 멈출 때 나는 누구인가?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당신에게 깊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요함이 당신이 보통 앞질러 달리는 질문들과 단둘이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감이 강인함, 진보, 능력에 의존할 때 취약함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야망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균형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진전이 느려진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상기 말입니다. 정체성은 끊임없이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만약 당신이 이 집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중요한 내면의 교차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한 길은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길은 성취, 너머의 의미, 접지, 그리고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을 향해 내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있어 밖으로 확장하려는 욕구가 한계에 도달할 때 영혼은 더 조용한 것, 뿌리 내린 것,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집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부드러운 변화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 집으로 이끕니다. 만약 자연스럽고 땅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며 조용히 존재하는 네 번째 집이 당신에게 공명을 일으켰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외부의 소음보다는 내면의 균형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 집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게 느껴집니다. 유기적인 선들로 형성되어 자연에 둘러싸인 이 집은 더 느리고 의도적인 속도로 살아가는 삶을 암시합니다. 이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종종 당신이 에너지, 분위기, 그리고 감정적 깊이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집에 끌리는 사람들은 보통 삶의 표면 아래에 있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자극, 기대 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압도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 고독, 그리고 자연은 당신에게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명료함의 원천입니다. 이 선택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직관적이고 성찰적이며 자신의 내면 상태를 깊이 자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은 겉모습보다 진정성을, 속도보다 깊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은 영성, 철학 또는 내면 탐구에 강한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더 정직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또한 조용한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내면의 평화가 우선순위가 될 때 철회하는 것이 매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갈등, 소음 또는 감정적 강렬함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수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부드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평화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참여를 피하고 있는가? 고독이 영양분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서서히 고립으로 변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관계나 기회가 당신의 균형 감각을 위협할 때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장은 내면 세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요함을 외부 세계로 가져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연결하고 삶에 잠식당한다는 느낌 없이 삶과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집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조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조화 아래에는 변형, 신비, 그리고 아직 언어를 찾지 못한 당신 자신의 측면들을 향한 더 깊은 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향한 탐구가 미지의 문을 열 때 마지막 집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신비롭고 상징적이며 약간은 불안한 느낌을 주는 다섯 번째 집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당신의 내면 세계는 깊이와 변형에 의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줍니다. 그 분위기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고 감정적이며 층이 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종종 당신이 삶과 자신 내면의 표면 아래에 있는 것에 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고 내면의 변화를 자주 경험하며 삶은 단지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변화에 익숙할 것입니다. 편안한 종류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형성하는 종류의 변화 말입니다. 이 선택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심리적으로 통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패턴, 상징, 그리고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신비, 예술, 심리학 혹은 인간 경험에 보이지 않는 층들에 끌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가 당신 자신에게조차 여전히 미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또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의식과 가까이 산다는 것은 감정이 때때로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혼란, 혼돈의 시기, 혹은 타인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강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의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어보다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변형을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길을 잃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오래된 감정, 기억 또는 내면의 상처를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끊임없이 통합하고 치유하고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접지 없이는 이 깊이가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장은 균형에 있습니다. 깊이가 끊임없는 하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 변형은 투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무의식은 안내자이지 사라져버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집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내면의 변화 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동하고 있거나 허물을 벗고 있거나 이해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심리적 움직임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테스트의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집은 당신이 영원히 누구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각 집은 서로 다른 내면의 필요를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모든 집을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자각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택은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말을 마쳤습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하며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